이번 사연은 두 번 유산한 쓰이님에게 앞으로도 아이가 안 생길 거라는 악담을 한 신우를 시원하게 처리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시부모 옆에서 조잘거리며 툭하면 개소리로 막말하던 신우이 정신 차리라고 뺨을 날려버렸더니 속이 뻥 뚫리고 후련하네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아기들만 보면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통통한 볼이 너무 복스럽고 뽀얗고 작은 손을 만지면 보들보들한 촉감이 너무 좋잖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아이를 마음대로 만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새언니가 처음 조카를 데리고 왔을 때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너무 작은데 귀엽고 예뻐서 품에 놓고 놓지를 못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명절 때 조카가 집에 오면 새언니 대신 분유도 타서 먹여주고 재우기도 잘해서 식구들이 애기 몇 키운 엄마 같다고 신기해했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조카도 그렇게 예쁜데 네 새끼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예쁘겠냐?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바로 아기부터 낳을 거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었고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장남이라 손주를 빨리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임신이 생각보다 그리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임신에 좋다는 음식이나 한약도 여러 첩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는데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제가 너무 말라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면서 뭐든지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타고난 체질이라 평생 살이 찐 적이 없고 많이 먹으면 금방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겨서 고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워낙에 잘 드시고 소화도 잘 시켜서 저를 이해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속만 상했죠. 명절에 시댁 내려갔을 때 소식하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다이어트 하느라 일부러 많이 안 먹는 거 아니냐고 많이 먹어야 살도 붙고 그래야 아기가 잘 생긴다고 하는 거 있죠? 말끝마다 임신 타령이라 시댁을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임신을 하려면 날씬한 몸을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한 소리 하고 싶은 걸 참았네요. 사실 누구보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아기인데 일부러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마르긴 했어도 잔병도 없고 건강한 편이어서 감기도 잘 안 걸리거든요. 그 말이 듣기 거북해서 시댁에서는 일부러 많이 먹기도 해봤는데 그러면 꼭 체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담감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결혼 2년 차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뿐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의사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결국 계류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저를 다독이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또 가지면 되지 않겠냐고 위로해 주었어요. 병원을 다녀온 며칠 후 주말에 시어머님이 김장을 한다고 저희더러 내려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한 것도 그리고 바로 유산한 줄도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로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님은 일단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내려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고 그러자고 했죠. 토요일 오후쯤 시댁에 도착하니 마당 한가득 배추가 쌓여 있고 어머님과 시이모님이 배추를 절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남편과 저를 부르더니 시아버님이 유산된 걸 알면 걱정한다고 글쎄 비밀로 하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이모님 댁과 해마다 김장을 같이 하는데 거의 300포기를 하더군요. 1박 2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추 손질해서 절이고 속 만들고 씻어서 물 빼고 정말 명절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답니다. 시아버님이 배추 절일 바닷물이 더 필요하시다면서 남편 보고 운전을 해달라고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시더니 이모님 옆에서 배추에 소금을 뿌리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기가 커서 유산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면서 괜찮다고 그냥 하래요. 옆에서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질부 안색이 별로 안 좋고 몸도 마음도 힘들 텐데 그냥 들어가 쉬게 하시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한다는 말씀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힘든 거 다 잊어버리게 된대요. 이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나 봐요. 속상한 마음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당으로 들어서던 차에서 남편이 급히 내리더니 저를 향해 왜 일을 하고 있냐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놀라 쳐다보고 시아버님도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화가 난 남편은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아기를 유산하고 수술까지 하고 내려왔는데 왜 힘든 일을 시키냐고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유산한 걸 왜 말도 안 하고 숨기려고 했냐면서 되레 화를 내시는데 차마 어머님이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임신을 했으면 몸을 조심했어야지 어렵게 생긴 아기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못마땅하신 듯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저만 조심성 없는 며느리 취급을 당했네요. 마지못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추운데 들어가서 천천히 저녁 준비나 하라며 저를 생각해주는 척을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 부엌도 엉망이길래 대충 치워놓고 저녁을 하는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것 마냥 얼마나 서럽던지요. 뭐든지 마음 따라간다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서 그런지 간도 맞지 않고 맛도 없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제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낀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김장을 끝내고 올라오니 다음날 아침 아랫배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놀라서 병원을 갔더니 수술 후에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몸조심하라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이틀간 연차를 내고 집에서 푹 쉬었더니 컨디션도 회복되고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나고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쯤 자꾸만 피곤하고 졸리더니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봄을 타는가 보다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더니 2줄이 나오더라고요. 산부인과를 갔더니 임신 5주차인데 아기집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방문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과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발 이번에는 아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 2번째 자연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간절한데 왜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걸까? 정말 내 몸이 약해서 아니면 내가 잘 먹지 않아서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상실감에 뭔지 모를 공허함까지 더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무기력하고 우울감까지 생겨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회사도 그만두었고요. 입맛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남편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친정에 가서 푹 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눠준 남편 덕분에 서서히 회복이 되어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아무 일 없듯이 전화를 받으니 이틀 후에 저희 집에 올라오신다면서 결혼식에 갈 거냐고 묻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가오는 주말에 시이모님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유산하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서울에서 집안 행사가 있으면 지방에서 바로 올라오시기가 어려워 항상 저희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주무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시부모님이 올라오시는 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더구나 몸도 마음도 회복이 덜 된 상태니까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내일 저녁에 데리러 온다고 그때까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며칠 쉬지도 못하는데 간다고 속상해 하시면서 시어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다음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왔길래 옷가지만 몇 개 챙겨서 따라 나섰습니다. 시부모님 내려가시고 나면 다시 오려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대충 집안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대청소에 시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미리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외식을 하든지 배달을 시켜서 먹든지 하면 된다고 해서 새벽 배송으로 과일과 밀키트만 주문해 놓았습니다. 시부모님 아시면 조심성 없다느니 미련하다느니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유산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올라오시는 날 남편은 시간에 맞춰 부모님을 모시러 버스터미널로 가고 저는 억지로 간단히 집안 청소를 해놓았어요. 남편이 저녁은 집 근처 고깃집에서 먹자고 해서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충 시간을 계산하고 나갔는데 고깃집에 대기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예약을 하고 왔어야 했는데 설마 하고 그냥 왔더니 다른 날보다 더 대기하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곧이어 도착한 시부모님과 시누이와 함께 한참을 기다려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너는 우리가 오는 게 귀찮았더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도 저에게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하시면서 시부모가 이제 웃음냐고까지 하시는데 마치 며느리한테 저녁 한 끼 못 얻어 드셨다고 단체로 시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은 또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들 집이라고 와도 남들 있는 손주 새끼 하나 없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는데 제 속을 긁으려고 미리 준비하고 올라오신 분들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그만들 좀 하세요. 이 사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집을 한 바퀴 돌아보던 시누이는 언니, 우리가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아빠가 밖에 음식 싫어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밥상 차릴 생각도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라며 따지듯 말하더니 저희 시골에 와서 왔다고 혹시 엿먹이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이 버릇없다고 동생을 혼내고 있는데 본체만체 하시던 시어머님은 물 한 잔 마신다고 냉장고 앞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더니 도대체 살림을 하고 사는 게 맞냐고 냉장고에 든 게 없다고 잔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밀키트를 발견한 시누이가 이번에는 오빠 밥도 안 해주고 밀키트로 대충 때우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버릇없는 말투로 쏘아붙이길래 요즘 밀키트가 칼로리 계산해서 얼마나 잘 나오는데 아가씨 먹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해버렸어요. 제 말에 심통이 난 시누이가 이번에는 이러다 나중에 애 낳으면 인스턴트 음식에 밀키트로 키우겠어요? 하긴 애가 생겨야 말이지. 그게 무서워서 아기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에 순간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딸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버릇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혼 좀 내야 되겠어요. 저런 미친년을 딸이라고 키운 아버님, 어머님이 가여워서요. 라는 말과 동시에 한 손으로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힘껏 때려버렸습니다. 시누이는 미쳤냐고 소리치는데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부모님께 두 분도 제 집에서 나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씨바지로 온 것도 아니고 애 낳는 기계도 더구나 아니에요. 그리고 밥 못 얻어먹은 귀신들이 붙었나요? 밥 동냥하러 온 거지들이에요? 제가 뭐 식당 아줌마예요? 저한테 밥 맡겨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밥다령이세요? 어른이 돼서 식사 사드린다고 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시골 것들 데려다 좋은 식당에서 밥 먹이려 했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힘들게 맛집 찾아서 모시고 간 건데 일부러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 툭툭 치셨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드시지 말지 왜 2인분 추가해서 다 드셨어요? 뱃속에 거지들이 들어있나? 끝까지 드셔놓고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셔야 했나요? 그렇게 밥이 드시고 싶으시면 밥 잘하는 식모를 하나 드리세요. 오늘 외식비 제가 냈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를 그렇게 깔아뭉개고 싶으면서 왜 대접을 받기를 바라세요? 제가 바보 등신인 줄 아세요? 이제 어른 대접은커녕 거지 취급이나 해줄 거니까 기분 나쁘면 다시는 보는 일 없도록 해요. 하고 나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배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모텔방을 잡아드리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시어머님이 저를 보고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 평생 아기가 안 생길 거라는 악담을 하시길래 어머님 무자식이 상팔자래요. 팔자 좋게 한번 살아보죠 뭐. 시 외할머니도 어머님 철딱선이 없다고 저거 가죽만 사람이지 짐승만도 못하다고 도대체 언제 사람 되냐고 항상 걱정하시던데 알고 계시죠? 인간 같지 않은 어머님이 딸도 인간 같지 않게 키우셨네요. 더 이상 멍청한 소리 안 듣고 싶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은 부끄러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얼굴이 빨개져서 서둘러서 신발을 신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맞받아쳐 줄 자신이 있으니 다 덤비라는 마음이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팠는데 서서히 가라앉더니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면서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와서 저를 조용히 안아주길래 안정도 되고 그날은 오랜만에 깊은 잠도 잤네요. 저희는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앞으로 저희 둘만 생각하고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아기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행복하자는 남편의 말에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홀가분할 줄 알았으면 진작 하고픈 말 다 하고 살 걸 그랬나 봐요. 싸대기 맞아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인 것 같네요. 잘하셨습니다. 멍청해서 무대 보인 사람은 매가 약인 것 같아요. 속 시원하면 된 겁니다. 남편도 스님님 편인데 뭐가 두렵겠어요?